안녕하십니까. ENG 클래스룸을 운영하고 있는 서민상입니다. 앞으로 몇 개의 강의를 통해서 회로망 해석 방법 중에 하나인 중첩의 정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첩의 정리는 조금 간단하게 먼저 정의를 좀 내려보면 일단 선형 회로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선형 회로에 대한 이제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선형 소저로 구성되어 있는 회로를 갖다가 선형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선형 소자가 저희가 회로 해석할 때 주로 다루고 있는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 이런 이 세 가지 RLC 소자가 대표적인 선형 소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이오드나 뭐 트랜지스터 이런 것들은 비선형 소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 회로에만 적용할 수가 있다. 중첩의 정리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중첩의 정리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어떤 회로가 있는데 그 회로 안에 전원이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이상 존재하는 그런 회로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그 두 개 이상, 즉 복수개의 전원에 의해서 그 회로 내에 있는 어떤 소자에서의 그 회로 응답, 그러니까 뭐 그 소자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이나 소자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회로 응답은 각각 하나의 전원이 존재할 때 그 하나의 전원에 의한 그 소자에서의 회로 응답을 구한 다음에 대수압을 취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그게 이제 중첩의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 전원에 의한 회로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복수개의 그 전원 중에서 하나의 전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제거하는 방법이 또 나오게 되는데 전압원을 제거할 때는 단라시켜서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류원을 제거할 때는 개방시켜서 제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전원을 제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때 전원은 독립전원이 되겠습니다. 종속전원은 제거를 하지 않습니다. 종속전원이 들어간 그 회로의 중첩 적용은 약간 특수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하나의 그 강의를 만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개의 전원에 의한 회로 응답을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전원들을 갖다가 다 제거하게 되는데 전압원은 단라시켜서 제거를 하고 전류원은 개방시켜서 제거를 한다. 뭐 이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제가 사실상 뭐 중첩의 정리를 갖다 맨 처음에 소개를 할 때 가장 많이 드는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 예를 통해서 중첩의 정리가 뭔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첩의 원리를 갖다가 설명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예로 드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3V하고 2V 전압원이 1옴 저항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그 전압원이 있을 때 3V하고 2V 두 개의 전압원에 의해서 1옴에 흐르는 전류를 한번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중첩의 정리는 선형 회로에서 성립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여기 뭐 저항 같은 이런 소자가 선형 소자기 때문에 저항 하나로 이루어진 이런 회로는 당연히 선형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선형 회로에서 어떤 복수개의 전원에 의한 회로 응답,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항에 흐르는 전류 이런 게 이제 회로 응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회로 응답은 각각의 하나의 전원에 의한, 즉 3V에 의해서 1옴에 흐르는 전류, 그 다음에 2V 전원만 존재할 때 1옴에 흐르는 전류를 각각 구해서 두 개의 대수압을 취하면 두 개의 전원이 동시에 존재할 때 회로 응답이 된다. 그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중첩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지금 말씀드린 방법을 이용해서 회로를 갖다가 중첩으로다가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보시면 전압원이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 등가 전원으로다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원을 합성하는 방법을 잠깐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자, 여기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표현할 거니까 A 볼트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전화번의 크기가 B 볼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하나의 그 등가 전화번호로다가 바꿀 수가 있는데, 자, 등가 전화번호의 극성이 지금 A하고 B 극성이 다 똑같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자, 지금 A하고 B 전화번호의 극성하고 똑같이 등가 전화번호의 극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요거하고 똑같은 극성을 갖고 있는 그 전화번호의 크기는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등가 전화번호의 극성하고 같기 때문에 A 플러스 B가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다 예를 들어보죠. 자, 이번에는 극성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극성이 반대로 되어 있는 전화번호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A 볼트고 밑에가 B 볼트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하나의 그 등가 전화번호로 다 표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먼저 A 전화번호하고 동일한 극성의 등가 전화번호로다가 변경하는 경우, 그때는 A하고 동일한, 그러니까 등가 전화의 극성이 A 볼트의 크기를 갖고 있는 전화번호의 극성하고 같기 때문에 A를 플러스로 놓고 그거하고 극성이 반대가 되는 B를 갖다가 마이너스로 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볼트. 또는 전화번 B 볼트의 크기를 갖고 있는 그 전화번의 극성을 같도록 등가 전화번의 극성을 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는 요거하고 동일한 극성을 갖고 있는 B 볼트를 갖고 있는 이 전화번이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 마이너스 A 볼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개가 다 같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를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중첩하고는 좀 관계가 없지만.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V하고 2V 두 개의 전화번호의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5V 전원으로다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극성을 갖고 있는 5V 전화번호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때 1호음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 오음의 법칙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I는 R분의 V니까 1분의 5 해서 5A가 됩니다. 자, 두 개, 3V하고 2V 두 개의 그 전화번호에 의해서 1호음에 흐르는 전류가 5A가 된다는 것을 갖다가 저희가 지금 구해봤습니다. 이제 중첩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V만 존재할 때 1호음에 흐르는 전류를 갖다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로를 좀 나눠서 그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3V의 전화번이 존재하고 2V 전화번은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전화번을 제거하는 방법은 단락시켜서 제거를 합니다. 자, 여기 2V짜리 전화번이 있던 자리라는 걸 표기하기 위해서 제가 단자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자, 단락시켜서 제거를 했고, 자, 동일한 저항, 여기에 1호음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호음. 그때 1호음을 통해서 여기 3V 전화번만 존재할 때 1호음을 통해서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V 전화번을 단락시켜서 제거를 하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 2V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똑같이 1호음이 되겠죠. 자, 2V 전화번만 존재할 때 동일한 저항 1호음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구한 이 I는 I1 플러스 I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첩의 정리가.
자, I1 어떻게 될까요? 역시 ohm의 법칙을 적용하면 1분의 3에서 3A가 됩니다. 자, 이때 전류 방향을 좀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첩을 적용하다 보면. 그러면 대수압을 취하기 때문에 빼줘야 되겠습니다. 전압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압의 극성이 반대로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전압을 빼줘야 된다는 거. 자, 플러스에서 나와서 마이너스로 흘러 들어가니까 전류가 이런 방향으로 흐르겠습니다. 자, 문제에 주어진 방향하고 결국은 여기 회로에 흐르는 그 전류의 방향하고 똑같습니다. 자, 밑에 2V만 존재할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역시 I2 방향이 문제에 주어진 I의 방향하고 똑같다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I1과 I2 방향이 결국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I1은 3A하고 I2는 1분의 2니까 2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1 플러스 I2를 하면 5A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하게 그 중첩의 정리를 갖다가 이용해서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드린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 예에서는 지금 전압원밖에 없기 때문에 전압원을 제거할 때 단락시켜서 제거를 했는데 전류원이 존재하면 그 전류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전류원은 개방시켜서 제거를 합니다. 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주의 깊게 뒤에 나오는 예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중첩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갖다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